자,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저기 어디에요? 일본에서 이제 그 올림픽이 개막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고, 네. 저는 원래 이제 스포츠를 그렇게 이제 저도 뭐 좋아하는 운동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올림픽이나 그런 걸 이렇게 챙겨보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별로 그렇게 큰 감흥은 없고요. 아무튼 이제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월드컵이나 이제 올림픽이 시작하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그쪽에 좀 시선을 많이 뺏기는데 요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일주일 동안 날씨도 참 더웠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눌림목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요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라이브 회원들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낮에 어떤 기법 강의를 하나 해드렸는데 이어서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고, 여기 문자반 회원들도 당연히 도움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무방 참여하시는 분들도 종목들을 공략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눌림목 얘기를 준비했고요. 신고가 눌림목이랑 그 다음에 바닥 눌림목 있죠. 이 두 개의 차이점하고 그 공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방에서 이제 공략했던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제 뭐 차트 보실 때 이제 눌림목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일봉 차트만 많이 보시는데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서 이제 눌림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방송 끝나는 부분에 이제 주린이 특강을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배짱대범님하고 두바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네. 자, 이제 뭐 바로 시작할까요? 네. 아무튼 요즘에 많이 덥죠, 그죠?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바로 들어가죠. 오늘 금요일이라서 네. 회원분들이 좀 천천히 들어오실 거예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는 뭐 잠깐만 볼까요? 네.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오늘 0.1% 상승으로 끝났는데 뭐 그냥 뭐 그 자리죠, 그죠? 이쪽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네. 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코스닥 지수는 사람들이 조정온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결국 개인들이 그토록 얘기했었던 이제 조정은 오지 않고 코스닥 지수가 조금씩 신고가를 내고 있죠, 그죠? 네. 여기 사람들이 이제 조정 온다 끝났다라고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뭐 공매도,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급락할 거다라고 했지만 아주 멋있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수가 뭐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조정을 외쳤던 비관론자들은 또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죠. 예. 아예 모링가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비관론자들 얘기 듣지 마시고 열심히 종목 발굴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노력하시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아무튼 잘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지수가 붕 떠 있는 동안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었던 앞에 많이 갔었던, 그죠? 네, 뭐 애니농률이나 웅진 덕성 이런 것들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그죠? 뭐 거의 뭐 개인들 심리를 거의 초토화를 시켜놨죠. 그래서 대선주 끝났다라는 얘기가 입에서 나올 정도로 개인들이 요즘에 대선주 투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리소프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입은 그런 분들도 많으시죠. 수익이 많이 났다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 개인들이 좀 우왕좌왕하셨던 게 있는데 빨리 마음을 잡으시고 또 노력하시면 또 수익은 낼 수 있어요. 그죠? 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거든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누적이 되고 거기에서 자신감을 잃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실패하는 거죠. 실수와 실패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좀 도움이 되시라고 눌림목 얘기를 준비했는데, 자, 눌림목 얘기를 이제 바로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고가 눌림목이랑 바닥 눌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눌림목이면 다 똑같은 눌림목이지 뭐 신고가 눌림목이랑 바닥 눌림목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달라요. 중요한 거는 오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위치예요.
위치, 어디에 있느냐, 네. 어디에서 눌림목이 나오느냐 이건데, 이게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제가 오늘 폭염 그 테마주들 있잖아요. 신일전자, 파세코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분석했는데, 그거하고 뭐 하여튼 최지영 씨 관련주를 막 얘기를 해드린 게 있어요. 그때 했던 기법 강의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라이브 회원들은 추가 공부를 더 시켜드린 거고, 문자 발현이라고 이제 무학년들도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일단 핵심 키워드는 위치입니다. 이 얘기를 앞으로 계속 이 단어가 오늘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자, 위치가 중요한데 신고가 눌림목은 말 그대로 신고가, 네. 주가가 이제 대신에 이제 52주 신고가도 포함되는 겁니다. 네. 신고가를 내놓고 눌림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죠. 네. 바닥에서 나오는 눌림목도 있어요. 말 그대로 저기 밑에서 나오는 눌림목이겠죠, 그죠? 네. 자, 이 두 가지인데, 자, 제가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주린이 분들은 또 그 눌림목이 잘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려고 준비를 했냐면, 주린이 분들이 눌림목을 잘못 배우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눌림목이 되게 쉽거든요. 쉬우면서 어려워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쉬우면서 어려운데 어려우면서 쉬워요. 눌림목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원리는 되게 쉬운데 응용을 잘해야 돼요. 똑같은 밀가루인데 누가 이걸 가져가면 칼국수가 되고 누가 가져갔으면 수제비가 되죠. 근데 누가 가져가서 이걸 잘 만들면 아주 멋있는, 네, 진짜 뭐 최고급 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칼국수도 맛있겠지만, 그죠? 네. 최고급 이제 무슨 호텔에서 나오는 뭐 아주, 네, 풍미 좋은 빵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피자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가 막 변신이 가능하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눌림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무궁무진해요. 네. 눌림목이 되게 많습니다. 네. 곤충도 보면은 뭐 개미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종류가 되게 많죠. 심지어 모기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네. 눌림목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위치에 따른 이제 눌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주인분들이 눌림목을 너무 잘못 배우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 좀 바로잡아 드리려고 강의를 준비한 거예요. 자, 근데 눌림목이라는 게 이제 뭔지 잠깐 정의를 짧게 해드릴게요. 짧게. 눌림목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매집이에요, 한마디로. 네, 한이하루님도 어서 오세요. 네. 누가 매집했겠어요? 그렇죠, 세력이 매집하는 거죠. 개인들이 매집하신 거 사시면 큰일 나요. 세력이 매집한 걸 사야 되는데 이 초보분들이 이제 눌림목을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개인들이 매집한 눌림목을 사세요. 맨날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매집을 하는 거겠죠, 그죠? 네. 눌림목은 세력이 매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못되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스프링 있죠. 네. 스프링이 잘 안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볼펜에서 쓰는 그런 얇은 스프링 말고 진짜 이렇게 큰 스프링은 잘 안 눌려지거든요. 힘으로, 웬만한 힘으로. 근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눌렀다 나중에 놓으면 팍 튀어 올라가죠. 네. 그런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눌렀다가 한 번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눌림목 공략은 초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고요. 스윙이나 중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략하면 여기에서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단기 하시는 분들은 별로 이거 안 맞아요. 단기 좋아하시고 초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 동안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이해 안 가시죠? 단기 매매 많이 하시면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장난삼아 하는데 단기 매매에 중독되면 하루에 10번, 20번, 100번 이상 매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예요. 중독 걸려서요. 근데 아무튼 이 눌림목이라는 거는 스윙이나 이제 중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마디로 뭐냐면 차트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죠. 네, 들었다가 놓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들었다 놓는 게 눌림목이고 그게 매집이고 뭐 스프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눌림목이에요. 자, 지우고 그러면
신고가 눌림목이랑 바닥 눌림목을 얘기했는데, 자, 바닥 눌림목부터 얘기해 볼까요? 바닥 눌림목은 그다음에 정확히 뭐냐면 이거예요. 조정이 끝난 자리에서 나오는 게 바닥 눌림목이에요.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요. 바닥 눌림목은 조정이 끝난 자리에서 나오는 거고요. 신고가는 뭐겠어요? 조정을 끝낸 게 아니라 모든 매물대를 다 정리하고 매물대 소화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오는 눌림목을 신고가 눌림목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사상 최고가일 수도 있지만 그냥 52주 신고가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오늘도 뭐 저기 무슨 또 축구 경기 하나요? 네.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 또 그러네요. 네. 네. 어디 뭐 축구 경기 하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개막식 하나요 지금? 또 뭐 해요 오늘? 개막식이요? 네. 네네. 왠지 개막식 할 것 같았어요. 자, 개막식을 포기하고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더 신경 써서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아주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네. 신고가 눌림목은 이런 거예요. 바닥 눌림목은 조정이 끝난 자리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조정이 끝난 자리에서 나오는 눌림목은 차트가 이렇게 생겼겠죠. 과거에 급등했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살짝 이러고 있겠죠. 네. 요게 바닥 눌림목. 죽었는 줄 알았는데 깨어난 거예요. 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혼수 상태, 코마 상태라고 하나요? 혼수 상태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그런 느낌? 네. 그게 바닥 눌림목.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면 그 초보분들이 이해가 쉬우시겠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에서 잠깐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해드릴게요. 네. 대장 있죠? 대장주. 대장주는 보통 어디서 나올까요? 굳이 얘기하죠. 물론 바닥에서도 대장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어디서 나올까요? 둘 다 잘 나오는데 여기서 요 녀석이 대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만약에 둘 다 똑같은 게 있다. 그럼 이게 먼저 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요게요. 그 다음 요게 이제 급등을 많이 해서 버벅버벅거린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게 후발주자로 튀어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선발주자와 후발주자. 네, 여기 바닥에서도 이제 저기 선발주자 나와요. 근데 굳이 구분하자면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폭염 테마주들 좀 들었다 놨죠, 그죠? 근데 아무튼 갑자기 어떤 이슈가 생겼어요. 생각지 못했던 돌발 호재가 나와서 종목들이 막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둘 중에 뭐부터 사야 되느냐? 이거부터 사야 돼요. 이거부터. 꼭 하나만 사야 된다. 사실 그런 거 없죠. 네. 제일 좋은 건 두 개 다 사는 거예요. 두 개 다 사면 양쪽 다 수익 나요. 1000만 원이 있으면 500씩 잘라서 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굳이 하나를 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죠. 네. 왜냐면 이게 먼저 가니까요. 이해되셨죠? 네. 왜 제일 좋은 건 두 개 다 사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갈 건데 왜 쓸데없는 고민을 해요? 그렇죠. 두 개 다 사면 되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쉬운 걸 여러분들은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두 개 다 사시면 되는데 반쪽이야. 맞으면 자 2번 찍어보세요. 쉽죠? 주식은 쉽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죠? 네. 얼마나 편해요. 두 개 다 사면 되는데. 종목수 늘어나면 관리가 안 된대요. 에이,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가 귀찮아요? 수익 나는데. 둘 다 수익 나는데 뭐가 귀찮아요? 맞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방에서 이제 여태까지 수익 냈었던 거 갖고 얘기를 해드릴 건데 여러 번 얘기했던 거니까 잘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뭐부터 볼까요?
캐리소프트는 됐고, 자, 애니능률을 볼까요? 애니능률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준이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준이분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준이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뭘 아시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눌림목인지 진짜 눌림목인지 가짜 눌림목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이골이 났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솔직히 1초 안에 알아요. 가짜다 진짜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지간하면 딱 보면 알아요. 난리가 났구나 이런 거. 하도 많이 봐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사지 마시라고. 몇 달 정도 끌려당길 거라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몇 달 동안 끌려당기죠, 그죠? 문본 감옥에 갇혀서 보통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 5, 6, 7, 4개월 동안 이러고 있잖아요.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감옥이었다니까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감옥. 중간에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 네.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예요. 자, 바닥 눌림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샀었어요. 네. 안 믿으실까봐 잠깐만요. 오늘은 증거 자료를 대면서 얘기할게요. 요즘에 또 제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애니능률이 어딨더라? 잠깐만요. 애니능률을 그 3월 4일날 아침 9시 이전에 추천을 했었어요. 보이시죠? 네. 여기 상한가 가는 날 있죠? 그날 아침이에요. 네. 시작하기 전에 윤석열 테마주라고 아무도 윤석열 테마주인 걸 모를 때 여기서 했었어요. 3월 4일날 아침 8시 57분이죠. 네. 그게 어디냐면 요게 3월 3일이거든요. 네. 그 다음 날이 3월 4일인데 여기서 샀어요. 자, 이게 뭐예요? 바닥 눌림목이죠. 왜 바닥 눌림목이냐면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급등했었잖아요. 온라인 교육 관련, 그때 온라인 교육주였어요. 코로나 수혜주 5,000원 정도까지 찍고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죠. 조정을 받고 밑에서 뭐 했어요? 들었다 놨잖아요. 거래가 다시 들어오고 누르죠. 이게 눌림목이에요. 근데 위치가 어디예요? 바닥이잖아요. 눌림목을 아주 심플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다 보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 치면 돼요. 이게 뭐예요? 박스권 저 바닥에 있잖아요. 하단에서 다시 거래가 여기로 거래 감소하다가 늘어나면서 들었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씨가 저 사표 쓸게요. 딱 그 소리 하고 나서부터 바로 상한가 꽂아버린 거예요. 파평 윤씨 그러면서 가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잠시만요. 네, 이게 바닥 눌림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 열심히 갔죠, 그죠? 열심히. 근데 이 눌림목을 밑에서 나왔던 이 눌림목을 위에서 또 눌림목인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속은 사람들이 준이들을 헷갈리게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그래요. 이게 되게 쉬운데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다르잖아요. 거래 없죠. 여기는 엄청 풍성하잖아요. 뭐예요? 화려하다는 얘기예요. 화려하면 대부분 가짜입니다. 화려하면 대부분 가짜라니까요. 무당 점집 가보셨어요? 그렇게 화려해요. 색동저고리에. 네. 그렇죠? 네. 가짜예요. 점집은 다니지 마세요. 네. 그 주식 같은 거 이제 물어보시는 뭐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데 가지 마세요. 화려하면 가짜예요. 차트도 너무 화려하면 가짜예요. 너무 잘해주거나 그러면 가짜라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항상 그래요. 여기서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안 믿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 떨어지고 나서 얘기하면 그때 가서 믿어요. 맞네요. 아이고 진짜 여기서 얘기를 얼마나 해드렸는데
그죠? 물리지 마시라고. 지나보니까 보이죠, 그죠? 네. 맞으면 자 1번 찍어주죠. 맞잖아요, 그죠? 네? 다 지나고 나니까 보이시죠? 네. 그때 말 들을 걸. 여기 3만 원이었는데, 그죠? 지금 16,000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하세요. 이게 신고가 눌림목이 아니란 얘기예요.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화려하면 가짜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린 기계 볼까요? 우린 기계가 최근에 순서되는 거죠. PPI. PPI가 저희 방에서 한 이제 최재형 씨 관련주인데, 이게 매수를 여기서 했잖아요. PPI 매수한 날짜가 5월 20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최재형 수혜주로 냈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정확히 한 달 뒤에 만원대에서 싹 다 팔았어요. 수익은 70%, 한 달 동안 70% 수익 났습니다. 손절가 그런 거 없어요. 네.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뭐예요 이게? 조정. 그렇죠? 네. 조정이 끝난 거를 알려준 게 뭐예요?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잖아요. 이거였던 거예요. 아, 끝났구나 이제. 거래가 딱 늘어났잖아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우상향으로 돌파하면서 탁 돌파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딱 보였잖아요. 바로 들어간 거예요. 최재형 관련주. 수익이 여기서 70% 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팔고 끝냈어요. 이게 바닥 눌림목이에요. 그렇죠? 조정이 끝난 자리,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조정이 시작된 자리에서 많이 사세요. 왜냐면 가짜 눌림목을 진짜라고 오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에서도 추천 나갔던 게 우린 기계죠. 이거의 최재형 이제 후속주입니다. 이게 그 PPI를 6월 21일 날 팔고 6월 22일 날 그 다음 날 이제 PPI 후속주로 추천 나온 게 우린 기계였어요. 아까 PPI가 21일 날 팔았죠. 22일 날 그 다음 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PPI를 갖다가 PPI가 처음에는 새 차였어요. 새 차였는데 중고차로 판 거예요. 이제 70% 수익 나, 이제 70% 수익이 났는데 더 탈락을 했는데 자꾸 개인들이 와가지고 좀 팔으라고. 우린 싸게 샀어요. 근데 자꾸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로 팔고 우린 기계로 간 거예요. 하도 그분들이 팔라고 하니까 팔았죠. 우린 기계를 이제 5,000원대에서 삽니다. 여기서.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서 한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였을까요? 차트는 박스권으로 이해하시면 제일 편해요. 어디서 샀어요? 여기서 샀잖아요. 이게 뭐예요? 들었다가 이 자리.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상한가. 거의 7,000원에 있죠. 5,000원에 사서 7,000원까지 가지. 5,000원대 사서. 네. 좋잖아요, 그죠? 네. 거래도 이게 뭐예요? 많이 나와. 예, 김윤님 어서 오세요. 예쁘게 잘 뚫어놨죠, 그죠? 자리는 뭐예요? 이게 바닥 눌림목. 그러니까 저희는 바닥 눌림목 자리에서 추천을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보산업 볼까요? 삼보산업은 이제 이준석 관련주 추천했어요. 여러분들이 막 덕성, 웅진 막 이런 거 막 사가지고 생고생하실 때, 그죠? 네. 저희는 두루두루 이것저것 다 했어요. 한 개씩 다. 삼보산업은 누구예요? 이준석 관련주. 여기서 샀거든요. 그것도 모자라는 게 있을 텐데 잠깐만요. 5월달이죠. 여기 있네. 증거자료예요. 5월 18일에 사서 일주일 뒤에 24일에 다 팔죠. 이준석 수혜주로. 초단타가 아니라 수익이에요. 수익은 50% 전후. 네, 금방금방 수익 나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서 샀어. 여기. 이게 뭐예요? 가격 조정 끝났죠? 그 다음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뭐예요? 네, 바닥 눌림. 조정 딱 끝나고 나서 바로 들어간 게 여기에요.
수익 많이 났잖아요. 팔고 다른 데로 갔어요. 개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들어오는 순간 저희는 팔고 나갑니다. 그래서 매매가 깔끔한 거예요. 그래도 바닥 눌림목이죠, 그죠? 네. 몇 개 더 볼까요? 이거하고 이제 단톡방에서 나간 게 덕시나우징이랑 플랜티는 카스부터. 카스는 이재명 테마주인데 여기서 추천했어요. 요거 좀 얘기해드리고 이제 그 신고가 눌림목도 얘기를 할 거예요. 카스가 어디서 추천 나가냐면 자, 이게 박스죠, 그죠? 네. 여기서 추천했어요. 거래를 보시면 들었다 놨죠. 들었다 놓고 쏜 거예요. 토탈 소프트 수완 INT 안 갈 때 이게 대신 갔어요. 수익 200% 넘게 났어요. 2,000원대 샀으니까 8,000원대까지 갔잖아요. 3배 이상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카스고 그 다음에 플랜티나 이것도 이제 이재명 테마주도 되고 하는데 이건 언제 추천했겠어요? 이것도 제가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안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플랜티넷은 어디서 추천했냐면 잠깐만요. 이거 바빠서 안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였을까요? 살짝 들었다 놓는 자리. 눌림목 끝자락이죠. 하잖아요. 수익이 이것도 추천가 대비 100% 이상 났어요. 예, 10월 향해서는 맞죠? 여기가 3월 말이에요. 네. 가지고 계시죠, 이거 아직? 다 파셨어요? 10월 향해서님? 저희 지금 여기 단톡방 라이브랑 단톡방 들어가 계시는 회원이신데 가지고 계시면 저기 그 1번 한번 찍어주시고 그때 산 걸로 따지면 지금도 100% 수익일 것 같은데요? 100% 전후? 전에 한번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다 팔았어요? 다 파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수익 몇 프로까지 내셨어요? 네. 전에 한번 찍으셨던 것 같아요. 저녁 방송할 때. 제가 플랜티넷 얘기할 때. 네. 그때 100%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추천하죠, 그죠? 네. 단톡방이라고 있어요, 유료 단톡방. 근데 거기도 떠 있는 종목을 공략을 안 해요. 바닥에 있는 거 하지. 단타 치려고 추천했는데 회원들이 오히려 수익 이상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하도 종목이 좋으니까. 아, 14,350원에 파셨어요? 그러면 수익 한 120% 이상 났겠는데요, 그죠? 네. 잘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덕시나우징 하나 더 보고, 이게 이제 덕시나우징이 그 범양건영하고 같이 올라간 이재명 기본주택 정책 수혜주죠, 그죠? 네. 덕시나우징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추천했냐면 이건 단톡방 거예요. 일단 70% 전후 수익 났는데 5월 말 인프라, 그러니까 SOC 관련주죠. 네. 5월 말이 오지 않습니까? 네. 차트를 쭉 보세요. 5월 말이면 여기에요. 이게 다 들었다 놨다는 자리, 즉 바닥 눌림목이죠. 그렇죠? 예, 이해가 가시죠, 그죠? 이게 바닥 눌림목. 이런 데서 이제 주식을 추천하기 때문에 손절가도 안 드리고 목표가도 안 드려요. 저희만 그래요. 처음에 이제 단타 많이 치던 방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손절가고 목표가 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손절할 주식은 잘 안 삽니다. 네, 손절할 거 뭐로 삽니까? 바닥에서 기업 분석 다 하고 사는데 뭐하러 손절을 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재료가 또 센 걸 추천하기 때문에 재료가 좋고 강한 거, 그래서 이제 목표가가 없죠. 그거는 재료가 나와서 올라가는 거 보고 천천히 즐기면서 팔아도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목표가를 정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스윙, 제가 얘기하는 스윙은 손절 없이 3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손절가나 목표가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 누르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용건영하고 이제 뭐 신일전자, 신일전자 이런 것들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그럼 이제 신고가 눌림목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뭐냐면, 지금은 신고가 눌림목을 별로 솔직히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바닥 눌림목, 즉 조정이 끝나고서 나오는 눌림목들인데 지금은 신고가 눌림목을 별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신고가 눌림목을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1번 찍어보세요. 네. 수기님은 컴퓨터를 다 재부팅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네, 다른 분들은 다 잘 보이시는 것 같거든요. 재접속해보세요. 네. 그쵸? 신고가 눌림목은 지금 굳이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네, 잘 보세요.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인데 지금 신고가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5번 찍으세요. 500원 받아서 뭐합니까, 그죠? 네. 궁금하면 5번 찍어보세요. 네. 자, 보세요. 아까 범용건영이랑 이제 신일전자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자, 일단은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이제 웅진싱크빅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일봉이 아니라 이제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와 월봉 차트 보는 법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린이 분들도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웅진싱크빅이 저희 방에서 처음 추천 나갔던 적이 언제냐면 여기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들었다가 놀 때 샀어요. 자, 보세요. 여기쯤에서 이건 이제 단톡방에 나갔어요. 이런 단톡방에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정도로 볼까요? 이게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박스권인데 그때 3월 초에 윤석열 씨가 사표를 쓰면서 웅진이 급등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웅진이 급등하니까 웅진 싱크빅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은 회사 이름을 쓰니까. 이 박스권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뚫은 거예요. 탁 들었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눌림목이 뭐냐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보니까 저 웅진이 가니까 따라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급하게 들긴 들었는데 다시 눌러버린 거예요. 여기서 다시 눌림목이 또 나온다고요. 잘 보시면 이게 뭐예요? 아까 신고가 눌림목이 뭐라고요? 예,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 다시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게 사상 최고가일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단서를 달죠? 52주 신고가도 된다고. 이게 박스권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잖아요. 52주. 여기가 3, 4월 달이니까. 여기 3월 달이니까. 그렇잖아요. 52주 신고가. 딱 내놓고 이렇게 눌린 다음에 박스권 이렇게 해볼까요?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 해놓고 쓱 돌아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고가 눌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6번 찍어주세요. 네.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예요. 쉽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용건영이랑 이제 신일전자를 보여드릴게요. 네. 범용건영도 신일전자도 저희 방에서 공략을 했죠. 했는데 범용건영은 이게 120% 수익 났는데 제가 이거 바빠가지고 아직도 안 바꾸고 있어요. 네. 120% 수익입니다. 잠깐만, 우리 저기 누구예요? 우리 프레스님이 수익 났다고 한번 보내주신 게 있었는데 제가 갖고 와볼게요. 바빠갖고 바꾸지 못했어요. 회원이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거 수익 난 건데 필요하시면 쓰라고. 네.
제가 계속 못 쓰고 있었네요. 잠깐만요. 네, 갖고 올게요. 프레스님 돌아가 계시죠? 네. 이거예요. 보시면 리딩대로 이제 거의 이제 100% 같이 똑같이 따라하시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보이시나요? 범양건영 122%. 언제 찍은 거냐면 7월 13일날. 7월 13일날 매도했거든요. 이날 나온 거예요. 근데 어디서 하냐면 저 바닥에서 사죠. 이 범양건영이 차트를 쭉 보면은 재밌는 게 원래는 이제 그 올해죠. 올해 이제 1월달하고 3월달에 거래가 조금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아놨었어요. 잡아놓고, 그러니까 조정을 어느 정도 이제 끝내면 이게 원래 이낙연 시대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 8월달에 고점 찍어놓고 6개월 정도 눌렸었어요. 눌려놓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방향을 좀 틀으려고 했는데 이낙연 시대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윤석열 씨가 사표를 써버린 거예요. 이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확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확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낙연 씨 지지율이 타격을 입은 거죠. 이재명, 윤석열, 양강구도 막 뉴스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낙연 씨 관련주들이 스르르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낙담하셨겠어요, 그죠? 원래 제가 봐도 여기서 좀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최근에 이렇게 떨어진 것들이 있죠. 뭐예요? 토탈소프트, 수연아이엔티 기타 등등등. 또 이 얘기했다고 그럼 토탈소프트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나요? 몰라요. 범양건영은 케이스가 달라요. 여기까지는 이낙연 씨였는데 지금은 이재명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갑자기 이재명이 정책주가 됐잖아요. 세력은 천재라니까요. 분명히 이낙연 테마주였는데 바꾸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이재명이요. 그러더니 확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3월달에 대선주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때 그때 얘기 들었어요. 분명히 이낙연 테마주였는데 이재명으로 바뀌든가, 이재명 테마주였는데 윤석열로 바뀌든가 하는 게 나올 거라고.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1번 찍어보세요. 옛날 얘기인데 기억하시죠? 이 얘기 여러 번 했어요. 무방에서도. 반드시 나올 거라고. 세력을 믿으라고. 이거를 포장하는 거는 세력이기 때문에 꼭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바꿔버린 거예요. 아무튼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들 있죠. 토탈소프트나 뭐 그런 것들. 그 중에 또 바꾸면 또 올라온다니까요. 토탈소프트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항만 물류 관련주가 되기 때문에 모르죠. 나중에 이재명 씨가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전 세계 1위 항만 국가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토탈소프트가 우린 이재명이다 그러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지, 그죠? 뭐 윤석열 씨가 또 그 한마디 하면 갈 수도 있고. 포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하는 거니까 세력한테 맡겨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범양건영을 추천을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요. 범양건영을 매수한 날짜가 23일. 그러니까 22일 날은 아까 상한가 나왔던 우린기계 추천하고 23일 날은 그 다음날 범양건영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되게 좋은 종목들이 추천이 많이 나갔죠. 다시 보여드려요. 우린기계가 PPI 70% 수익내고 그 다음날 6월 22일 날 추천 나오고 그 다음에 23일날 추천 나온 게 범양건영이에요. 처음부터 이재명이라고 써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아니 오타 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낙연인지 어떻게 이재명입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믿으라고. 믿으시라고. 방송에 녹화 다 남겨놨으니까 들으시라고. 문자가 아닌데요. 믿으시라고. 믿으니까 들어오신 거 아니냐고. 맞대요. 믿으시라고. 알았대요. 일주일 있다가 고맙다고 연락 오잖아요. 상한가 나오니까.
연락 왔다니까요. 이낙연이지 어떻게 이게 이재명이냐고. 그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다 이낙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정상이었던 거예요. 재료 바뀐 걸 기가 막히게 이제 눈치채고 사버린 거죠. 자, 근데 바닥에서 아무튼 상한가 치면서 올라왔죠,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월봉 차트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상한가가 두 개 나왔죠. 한 번, 그리고 두 번. 자, 요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주식을 다 팔라고 했던 게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매수했고, 자,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문자반 회원들은 못 들었겠지만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나중에 무슨 얘기를 했겠죠. 자, 여기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중간이죠. 이게 뭐예요? 이것도 눌림목이잖아요. 상한가가 나오고 이제 중간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무슨 눌림목이냐면 이게 신고가 눌림목이에요.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네. 어려운 강의입니다. 네. 쉽게 얘기할게요. 이게 신고가 눌림목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물량을 안 팔고 있었으니까, 물량을 이제 들고 있었으니까 회원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안 끝났다. 버티셔라. 근데 이제 회원들 중에 이제 매매 기법을 잘못 배우신 분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리딩 따라서 따라는 왔는데 여기가 전고점이잖아요. 여기서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막 거래는 터지는데 일주일 넘게 못 가고 버벅버벅 거리니까 이거 이러다 떨어지면 여기처럼 떨어지는 거 아니냐,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원들 중에. 라이브 회원들이 수익률 좋은 이유가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해요. 팔지 마라. 왜 팔면 안 되는지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신용 얘기는 해드렸죠. 이게 악고점을 계속 돌파를 못하니까 저번에 그 얘기했었죠. 신용 쓰는 사람들이 겁이 되게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겁이 되게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용을 누군가가 엄청나게 썼어요. 근데 7월 초부터 아시죠? 토탈소프트 A농을 급락한 거 6월 말부터 막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월 말 7월 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용 썼다가 와 이거 이러다가 이것도 폭락할 것 같으니까 다 빼버린 거예요. 이게 이재명 씨 테마주였는데 그때 이재명 씨가 막 김부선 씨 얘기 나와가지고 막 바지를 내리냐 마냐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범안건영에 이제 이재명 테마주로 신용 썼던 분들이 진짜 저러다 바지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팔아버린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다 나가버립니다. 겁이 나서 주가가 폭락도 안 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나갔겠냐 이거예요. 차트를 보면 다시 보세요. 어디예요? 전고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낙연주로 이거 여기 사가지고 물린 개인들이 우리나라에 최소한 수십만 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이제 불안해서 이제 팔았겠죠. 근데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신용이 나갔다. 응? 신용이 나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월봉 차트 얘기가 내렸었죠. 일봉으로 보면은 이 일봉 차트죠, 그죠? 여기 일봉 차트를 보면 돌파를 못한 걸로 보이실 거다. 그런데 잘 보셔라. 여기는 거래가 이거다. 이게 아니고 거래량이 이거밖에 없다 이랬어. 근데 여기는 거래량이 이만큼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매물대 저항이겠습니까? 아니면 매물대를 먹는 거겠습니까? 여기에는 물량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쪽에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저항에 걸린다는, 매물대 저항에 걸린다는 얘기는 여기가 매물대가 많고 여기가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쪽에 물량이 많아서 걸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을 잡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2번 찍어주시고요. 안 어렵죠? 그죠? 잡아먹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홀딩을 하셔라. 다 팔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일봉 차트로 보면은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주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주봉 차트를 보면 아까 이게 7월 초거든요. 7월 초가 언제냐면
7월 첫째 주, 둘째 주였어요. 다시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기초 지식이 있으면 참 좋은데 여기가 7월 초, 7월 둘째 주까지잖아요. 7월 첫째 주, 둘째 주, 그죠? 이걸 주봉으로 보면 7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언제예요? 요거란 말이에요. 첫째 주, 둘째 주, 그죠? 악고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다 선을 어디다 그으면 되냐면 여기다 그으면 돼요. 여기가 실제 저항선이에요. 회원들한테 보여드렸어요. 보셔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 되고 2주 전으로 가야죠. 여기는 거래량이 요거밖에 없고 지금 거래가 이만큼이 나왔다. 네, 이제 확 보이시죠? 이제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막 일본으로 보면 저항이 걸려서 돌파 못하는 걸로 보이지만 잘 보시면 이 선 위에다 얹어놨다. 이건 돌파한 거다 그랬어요. 회원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안 팔고 버틴 거예요. 라이브 회원들이. 문자반 회원들도 어지간하면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회비 아낀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회비 차이가 한 40만원 나죠? 라이브 88만원, 문자반 48만원. 이 소리, 이 얘기 듣고 이거 더 가져갔으면 4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 4천만원 더 벌지 않았겠습니까? 라이브 위쪽에 회비가 싸게 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여기서 뭐에 결정적으로 신용이, 그렇죠. 아까 신용 다시 보시면 돼요. 주식이 재밌어요. 여기에서 신용이 미친듯이 나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신용이 늘어나야 되는 자리인데 오히려 줄어든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라 그랬어요. 이게 고급 강의인 거예요. 유튜브에서 듣는 그 싸구려 강의가 아니라 공짜 강의. 어떻게 돼요? 치고 나가잖아요. 처음에 바닥 눌림 목일 때 샀는데 여기 신고가 눌림 목에서 잡아준 거예요. 회원들은. 끝난 게 아니고 한번 꺾는 거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7번 치고 7번 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한두 개 더 보여드릴까요? 이해되시죠? 네. 아까 옹지시크비 보여드렸고 범행운용도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뭐예요? 뜨거운 거. 너무 뜨거우니까 급등한 테마주가, 그렇죠, 신일전자죠. 네. 신일전자는 일봉으로 보면, 잠깐만요. 범행운용을 월봉으로도 볼까요? 월봉 차트를 보면 더 쉬워요. 7월달이죠. 월봉으로 봤을 때 이게 범행운용 월봉 차트인데 월봉으로 봤을 때 앞에 저항은 제 기준으로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뭐예요? 이거는 6월달이거든요. 이게 7월달이고, 그러니까 이미 7월달 시작하자마자 이 위에서 시작해서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박스권 돌파해놓고 위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냥 아예 대놓고 나 신고가 났다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신용 들었던 사람들이 막 뜬금없이 저기 윤석열 씨 테마주 급락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던져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씨께 떨어지면 누가 가는데요? 이재명 씨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씨 테마주 중에서 인맥주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 돈이 이재명 정책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팔아요? 더 사야지. 맞지 않습니까? 오, 이재명 떨어진다면서 같이 팔아버릴 거예요. 이재명 인맥주, 개인들이 많이 산 인맥주를 쳐다보면서 이것도 떨어질 거야. 우리 범행운용을 팔아버린 거예요. 수혜준대. 그때 제가 그래 대놓고 두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전문용어로 바보라고 부른다고. 제가 대놓고 세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때 바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문자번 회원들 털리지 말라고 제가 세게 얘기한 거예요. 털리지 말라고. 이 얘기 듣고서 어떻게 털리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대놓고 박스권 돌파해서 시작했던 거 그냥 신고가 했던 거예요. 어려보세요.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를 그대로 어디로 가면 돼요? 신일전자로 가면 되겠죠. 신일전자 1번 볼까요? 네. 상한가는 나왔어요.
바닥에서 이제 급하게 매집을 해서 올렸어요. 저희 방 매수가는 2,000원, 2,100원 사이라고 그랬죠, 그죠? 신일전자 어디 갔어요? 잠깐만. 저는 뭐 남의 종목 갖고 얘기 안 해요. 저희 방에서 수익 낸 거 갖고 얘기하지. 네. 아까 범양건영을 7월 13일에 다 팔았어요. 아침 일찍. 그리고 바로 신일전자를 사줬어요.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 한 종목에서 막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돈을 굴리는 거예요. 범양건영 팔아서 신일전자로 왔다니까요. 무더위 델타 변이. 그리고 일주일 뒤에 팔았잖아요. 어디에서? 여기서 2,900원 정도에서. 여기서 산 거예요, 바닥에서. 근데 이 자리가 팔기는 팔았는데 잘 보세요. 끝났을까요? 네, 재밌어요. 수익은 한 50% 정도 났어요. 한 45%? 네, 50% 좀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보면 막 떨어지죠. 제가 이거 신일전자가 왜 이렇게 누르는지 분석한 거 제가 오늘 낮에 영상 남겨놨거든요. 내일 저기 무소TV 유튜브에 낮에 아마 올라올 거예요. 낮에. 네. 올라오면은 잘 듣고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만들어놨어요. 10분 정도. 네. 대선주가 왜 그렇게 흔들리는지도 또 얘기해 놓은 게 있고요. 그거 내일 아마 두 개 다 올라올 겁니다. 나도 이렇게 눌러놨죠. 파세코하고 신일전자랑 비교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아마 내일 올라갈 거예요. 파세코. 왜 사람들이 파세코를 많이 샀는지. 근데 이게 신일전자가 잘 보시면 일봉으로 보면 저기 2019년도 있죠. 이때 고점을 돌파를 하긴 했어요. 여기니까. 근데 이제 머리 내밀었다가 바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메가임디가 이랬어요. 메가임디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끝난 것 같죠. 신고가 그냥 머리만 내밀고 끝. 대량거래 터지고. 대량거래 터지면 끝났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끝났을까요? 일봉으로 보면 끝난 것 같지만 월봉으로 볼까요? 주봉 건너뛰고 주봉으로 보자. 하나. 주봉으로 보면 언제? 아까 2019년 어디겠어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인데 일단 2020년도부터 보면 차트는 크게 보는 거. 휴대폰으로 보지 마시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게 박스권 0이거든요. 박스권 돌파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갈까 말까 이러고 개인들이 따라 붙었는데 이 개인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갈까 말까? 한 번 더 가? 바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019년 전고점이 여기죠? 여기다 선을 어디다 그으면 되냐면 여기다 그으면 돼요. 여기다 그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간 다른데 전 여기다 그어요. 최고점이 아니고. 어때요? 그 다음에 저항이었죠? 지금 어때요? 돌파해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돌파해 있잖아요. 여기 못 넘어왔잖아요. 못 넘어. 근데 지금 어때요? 대량거래 터뜨려서 돌파해서 이제 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 말어. 한 번 더 할까? 말까? 그냥 그만 가고 그냥 신일전자 개인들한테 물량 넘겨주고 다른 데로 갈까? 후발주로 갈까? 한 번 더 올릴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고가 내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방금 얘기 드렸지만 개인들이 따라붙으니까 어떻게 처리하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개인들이 너무 달라붙으면 내두고 딴 데로 가겠죠. 바닥에 있는 무더위 수혜주 다른 걸로. 그래서 폭염 수혜주하고 이거 말고 다른 이제 이게 선풍기, 이건 선풍기죠. 선풍기 뭐 서큘레이터 이런 건데 이거 말고 무더위 폭염 수혜주가 더 많습니다. 근데 신일전자처럼 차트를 만들어 놓은 대장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폭염 테마주주, 그 다음에 블랙아웃 관련주 중에 이거랑 거의 똑같은 차트가 몇 개 있는데 그 녀석들이 다 대장주입니다. 종목이 뭔지 궁금하시죠? 얘기를 못 해드리죠. 왜냐하면 저희 방에서 갖고 있거든요.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일봉 차트를 보면 일봉 차트 보면 다 달라 보이는데 주봉이나 월봉 보면 비슷합니다. 뭘까요? 찾아보시려면 한 수십 개에서 수백 개는 찾아보셔야 되니까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번 주에 우리 회원들한테 추천했고 그 중에 두세 개는 기존 회원들이 갖고 있고
그거 이제 떠 있어서 추천 못하니까 신규원들 사시라고 다른 거 하나 추천했어요. 문자반회원들은 뭔지 눈치채셨죠? 네. 또 이 얘기했다고 또 갖다 또 도끼로 찍으세요. 또 몰빵하고 그러시면 책임 안 져요 진짜. 네. 좋게 얘기 드리면 좋게 얘기만 듣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제 잘 가시라는 얘기지, 비중을 실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비중 실으면 저희는 바닥에서 하기 때문에 종목 망가져요. 항상 분산 투자하셔야 되고. 문자반회원들 잘 들으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여러분들한테 힌트 드린 거예요. 네, 털리지 마시라고. 네, 라이브 회원들은 뭐 매일 같이 얘기 드리니까 잘 이해하셨을 거고. 특히 유튜브 여기. 네. 유튜브 저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 오늘은 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한 번만 누르세요. 네, 두 번 누르면 취소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폭염수혜주 2개인가 샀잖아요, 그죠? 네. 털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세요. 네. 그 중에는 신고가 눌림목이 아니라 그건 바닥 눌림목이에요. 근데 기존 회원들이 지금 신고가 눌림목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샀는데 그만큼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추천하죠. 뭐 밑에서 20% 30% 뜬 거를 어떻게 신규 회원들한테 또 추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바닥에 있는 거. 즉 기존 회원들은 그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신고가 눌림목 위치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신 건 이제 그렇게 올라올 바닥 눌림목을 추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홀딩하고 계세요. 네, 그러시면 돼요. 최지원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그 바닥 눌림목하고 신고가 눌림목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눌림목 공략을 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래요. 첫 번째, 원리를 이해하시고 응용을 잘 하시면 돼요. 응용. 아까 밀가루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눌림목 얘기 많이 하니까 앞으로 이제 제 무방이라도 열심히 들으시고, 정말로 진짜 뭐 빨리빨리 좀 실력을 키우고 싶다, 수익 내면서 실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눌림목 공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을 잘 먼저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위치.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아까 위치라는 얘기를 자주 할 거라고 했었죠. 그죠? 위치. 이게 뭐예요? 신고가 저기 위에, 맨 위에, 바닥 눌림목 저 밑에. 하나 더 있어요. 허리에서 나온 눌림목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다 해놨는데 눌림목이 그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분석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주리분들이나 주식을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눌림목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생하신 분들도 많고. 재밌는 건 신일전자가 신용이 막 줄어들어요. 늘어야 되는데 줄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이거 왜 그런지 우리 회원들한테 다 얘기 드렸어요. 막 줄어들어요. 얘기 더 해드릴까요?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주인이 특강 좀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근데 파세콘 있잖아요. 파세코 좋아하시죠? 파세코. 제가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파세코 개인들이 많이 살 거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미리. 저거 많이 들어갈 거라고. 파세코는 신용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거 월봉이거든요. 주봉이구나. 일봉으로 보면 신용이 솟구치고 있어요. 그런 이 모양새가 이루고 있는 거죠. 제가 회원들한테 얘기했다니까 파세코를 개인들이 앞으로 많이 살 거라고. 이걸 어떻게 다 알고 있을까요? 미리미리.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해봤거든요. 다 해봤다. 이게 정리해 드릴게요. 파세코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좀 더. 이런 게 신용이 많이 늘어날지 개인들이 들어올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아는 거는 뭐냐면 제가 직접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선생님 중에 최고의 의사가 어떤 선생님이냐면, 물론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이제 환자를 이제 정말 저기 뭐예요,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그죠? 명의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네. 환자를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노력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명의신데, 최고의 명의는 누구냐면 제가 배우기는 그래요. 네. 진짜 그거 아파본 사람, 그 병에 걸려본 사람, 그 사람이 의사를 하면 그분이 최고의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환자가 아파하는 걸 자기도 알잖아요. 겪어봤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한때는 초보였고, 저도 주린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할 때도 이제 10년, 제가 전문가 10년 전에 데뷔했는데, 10년 좀 더 됐습니다만, 아무튼, 저도 그때 초짜였어요. 주린이일 때가 있었고, 전문가도 초짜일 때가 있었다고. 그 초짜 전문가들이 지금 유튜브 방송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종목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 어떤 식으로 매수하는지, 어떤 식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대응을 할 건지, 이만큼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아요. 왜 할까요?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손실이 많이 났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지, 신용이나 미수를 썼을 때 그게 급락할 때 기분이 어떨지, 얼마나 불안해할지, 종목이 늘어났을 때, 종목이 줄었을 때, 손실을 메꿔야 될 때, 그런 것도 다 안다고요. 제가 아파봤습니다. 덕성이나 옹진이나 그런 거 보고 사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신용 미수 쓰지 말라고 늘 얘기했던 게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오징어 관련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러겠어요? 거기서 지금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잘 알겠어요? 해봤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파세코도 사람들이 살 거다 이거 많이 대번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뭐 대학교 강의나 이런 거면은 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뭐 얼마든지 시간 걸려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주식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되세요? 돈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평생 노력하신 그 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착오를 너무 겪지 말라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저도 다 아파봤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저 힘드신 분들 많죠, 그죠? 수익이 안 나시니까. 주식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수익이 안 날 때. 그때 제일 힘드시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가 지금이죠.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잘못된 게 뭔지를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고치시라니까요. 뭘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종목 하나만 딸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고치세요. 잘못된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종목이 잘못됐어요. 잘 모르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걸 유튜브에서 또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는 매매 기법이 다 옛날 기법이거든요. 네. 아, 잠깐만요. 준이 특강 좀 할까요? 네. 준이 특강 참여하실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네. 6시, 9시 지금 15분이네요.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네. 나는 주린이다. 네. 1번 찍어보시고. 네. 주식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나는 주린이다. 네. 1번 찍어보시고. 네. 그분들은 남으시고, 네. 이제 불타는 금요일을 이제 즐기실 분들은 네, 나가셔도 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그거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거 어떠세요? 메뉴는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주린이니까. 네. 그죠? 네. 오늘 이거 해드릴까요? 뭐냐면 개인들이 많이 쓰는 초짜 전문가나 아니면 초보들이 초짜 전문가라고 그렇고 유튜버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특히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이 주식하는 주린이들이 많이 배운 단기 매매 기법, 그게 어떤 유형인지 얘기해 드릴까요? 어떠세요? 괜찮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어때요? 이런 거 괜찮으시죠? 그쵸? 네. 자, 이거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세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자꾸 유튜브나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계좌만 박살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주린이 강의하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주말에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월요일날부터 새 출발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뭐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종목을 뭐 드려야 도움이 되죠. 저는 무료 추천 안 해요. 네.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종목을 뭐 받으셔야지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회원가입하시고 월요일날부터 새 출발하세요. 네. 시작은 월요일부터 하면 되니까. 주말에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진단석 받고 저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히 설명 듣고 새 출발하세요. 네.
아셨죠? 네. 지금 혼자 하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네. 대선주가 여러분들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수익을 안 줘요. 네. 얼마나 이게 어렵게 가는데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선주예요. 제일 자신 있는 게 대선주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다 해봤다고. 제일 자신 있는 게 대선주입니다. 특히 대선주 하고 싶다. 네.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회원가입 문의는 이쪽에 메일 하나 띄워놓을 테니까 요거 보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자 주님분들 남아 계시죠? 네. 자, 보세요. 무슨 얘기 드릴 거냐면 이 얘기는 이제 30분 정도 안에 끝내볼게요. 개인들이 많이 쓰는 그냥 공짜로 배워서 이제 쓰는 기법들이 있는데 단기 매매 기법이라 그랬죠, 그죠? 단기 매매 기법이 총 3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들으세요. 제일 편안한 자세로. 가장 편안한 자세. 바로 저기 뭐 누워서 들으셔도 돼요.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그냥 녹화 남겨놓고 있으니까. 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들으세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기 매매 기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세 개인데 아무리 이름을 갖다 붙여도 매매 기법은 3개예요. 첫 번째, 상따. 추격 매수죠.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용어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거예요.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두 번째 이제 주로 쓰는 매매 기법은 단기 매매 기법은 눌림목이죠.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 거예요. 눌림목. 이건 누가 좋아하세요? 성향이 좀 그나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눌림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성격이 좀 신중하시거나 그런 분들이세요. 상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뭐 정신이 이상하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아시죠? 말에서 떨어지면 그 말이 사람 밟아요. 그 죽을 수도 있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말에서 떨어졌을 때 말 앞으로 떨어져야지 괜찮지 말 뒤로 떨어지면 뒷발로 차입니다. 죽습니다 진짜. 눌림목이 뭐예요? 요거는 그나마 좀 이제 좀 신중하신 분들이 좀 좋아하죠.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눌림목이에요. 그다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눌림목이 뭔지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화려한 눌림목을 좋아하니까 개인들이 맨날 당하는 거예요. 화려한 눌림목. 여기서 나가요. 아까 그 휘황찬하는 거 보여드렸죠? 애니농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담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꼭지에서는 어때요? 그냥 날마다 축제예요. 상한가 나오고 막 더 간다고 그러고 막. 세 번째, 그 눌림목에서 어디서 나냐면 가짜 눌림목. 화려한 눌림목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냐면 낙폭과대를 노립니다. 낙폭과대를 노려요. 뭐냐면 이제 음봉 3개만 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래서 매수했어요. 세력이 개인들 들어왔네? 그러면서 하나 더 떨어뜨려요. 둘 이렇게. 옛날에는 솔직히 이렇게 음봉 3개 떨어지면 세력이 올렸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추가랑 시켜요. 왜 그런지도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보통 이거예요. 이 3개예요. 단기 매매 유형은 3개라니까요. 첫 번째 상따, 두 번째 눌림목, 세 번째 낙폭과대. 상따는 뭐냐면 언제 사겠어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개인들이 매매를 하겠죠. 그죠?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할까요? 뭘 또 갖고 이제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매매하겠어요? 분차트죠. 1번하고 2번 계열은 3번도 똑같아요. 1, 2, 3 똑같이 뭘 많이 쓰냐면 분차트를 봅니다. 분차트를 보면서 매집을 하는데 매집이 아니라 분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거든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추격매수나 낙폭과대 이거는 솔직히 투자가 아니잖아요. 이건 트레이딩 그냥 매매죠, 그죠?
분 차트를 보면서 매매합니다. 어떤 분 차트를 보면서 할까요? 민감하게 빠르게 대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낙폭과 대응 1번하고 3번은 쫓아가는 거고 하나는 떨어진 막 급락한 걸 사는 거니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니까 최대한 짧은 거 봅니다. 1분봉, 2분봉, 길어야 5분봉 이런 거를 보면서 매매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이나 이런 거 좋아하거나 아니면 좀 조금 더 신중한 사람들은 30분봉도 많이 봐요. 이런 걸 보면서 해요. 30분봉을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추세가 무너졌나 안 무너졌나 그거를 확인하면서 하려고. 추세. 어제 수요일날 특강했던 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이 특강에서 정배열, 그죠? 정배열이 뭐냐면 그냥 우상향이라는 얘기잖아요. 우상향 추세. 그러니까 이제 30분봉이 정배열이면 뭐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근데 여기를 다 깨지면 손절. 보통 이렇게 해요. 이게 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매매 기법이 거의 이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붙이면 돼요. 제가 이제 진검승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진검탑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이름 화려하게 붙이는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를 딱 보면은 셋 중에 하나예요. 상 따거나 눌림목이거나 낙폭과대 그 노리는 거 셋 중에 하나예요. 거의 매매 기법은 분차트를 쓰거나 아니면 보조지표 한두 개, 두세 개 좀 갖다 껴서 넣겠죠. 그 종목을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급등주 검색기 그냥 HTS에서 해주는 그 기능 화살표 한두 개, 두세 개 꽂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하겠죠. 그런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차트가 화려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개인들 차트 보면 화려해요. 막 이것저것 다 갖다 놨어요. 저도 전문가인데 보면은 어지러워요. 어쩔 때는 토할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저도 그래요. 이게 주니분들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요. 이거 뭐야? 그런다니까. 자 보세요. 저는 차트 이렇게 해놓고 회원들한테 강의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21선이 지금 여기 왜 있냐면 무슨 강의한다고 잠깐 껴놓은 건데 네. 평상시에는 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깨끗한 상태로 강의를 하고 실제로 이 상태로 차트를 봐요. 이거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겠네. 갭이 무너졌고 추가랑 나오고 뭐 그러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 혼자서 얘기해요. 매물대가 여기 어디 있다고. 아무것도 안 켰는데 알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경험이 많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매매 기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이 기법이 다 옛날 거거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 옛날 거란 얘기예요. 다 옛날 기법인데 재밌어요. 자, 추격 매수 있죠. 자, 1번 네, 추격 매수. 네. 옛날 이 추격 매수 매매 기법이 뭐냐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10% 급등했어요. 천천히 돼서 쭉 10% 급등했어요. 단기 매매 기법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네, 단기 10% 급등했는데 여기서 바로 안 가고 꺾는 거예요. 탁 하락을 시켜요. 10%에서 하락을 하면은 보통 이제 7%나 5%까지 떨어져요. 이게 10이면 쭉 눌러요. 그리고 여기서 막 흔들어요. 그런 개인들이 10년 전에는 개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정도 흔들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하면서 나갔어요. 힘들어 이러면서 이제 왜냐면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나갔거든요. 자, 세력이 흔들었죠. 그죠? 네. 그러면 개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들이 나간다. 그렇죠? 개인들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이 다시 그렇죠. 올리는 거예요. 흔든다, 나간다, 올라간다. 이게 옛날 기법. 그래서 옛날에 흔들면 사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 분차트나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쉬웠어요. 딱 거놓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옛날에 제가 전문가 처음에 할 때 이런 걸 되게 잘했었어요. 미리 아침에 딱 9시 시작하기 전에 가격을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어디서 꺾고 이렇게 할 거다. 차트는 3분봉, 5분봉 요거 보면 되고
쭉 얘기했어요. 분차트상에서 200분선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요거는 200분선이 아니라 뭐 100분선 보시면서 이렇게 막 했었어요.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회원들한테 그때 이런 매매를 시켰어요.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계속 했거든요. 요즘에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안 되니까 안 하죠. 되면 하죠. 네? 잘 안 해요. 거의 안 맞거든요 지금. 왜 안 맞냐면요, 이것 때문에. 이 원리예요. 항상 원리를 아시면 편하다니까요. 차트를 보면서 막 고민하지 마세요. 그 차트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더 쉬운 거 아니겠어요? 원리요. 왜 이 차트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옛날에 이제 흔들었어요. 나갔거든요. 개인이. 그럼 세력이 올라 이제 주가를 올렸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세력이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 기법이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이게 다 알게 됐어요. 공짜 기법 강요로도 많이 이제 유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면 개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예요. 나간다가 아니라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냐면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들어와요. 판 사람도 또 먹으려고. 그리고 새로 들어와요. 누가 들어올까요? 10% 급등했으니까 급등주 검색해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가겠는데 째려보겠다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 이 시간이 여기가 9시잖아요. 여기는 한 10시쯤 돼요. 11시, 12시면 이렇게 누르고서 이렇게 갈 때 말때 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장인들이 밥 먹으러 나와요. 밥 먹으러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보니까 왠지 갈 것 같은 거예요. 분차트를 이제 바쁘니까 밥 먹으러 나와서 이제 그 식사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쭉 보니까 분차트를 보니까 갈 것 같아요. 꽃가창이 막 움직여요. 하나 둘 막 이러면서 갈 것 같아요.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샀어요. 실수로 몰빵을 했어요. 에이 뭐 되겠지 뭐. 근데 밥 다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담배까지 한 대 폈는데 계속 여기서 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도시락 폭탄이라고 하죠. 도시락 폭탄은 12시부터 1시에 터지는 게 아니라 직장인들이 밥 먹고 들어가고 나면 터집니다. 직장인분들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도시락 폭탄. 저희 주인분들한테 특강할 일이 있어요. 이거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했어요. 직장인분들 점심에 단타 치지 마세요. 100만원짜리 밥 먹을 수도 있어요.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밥은 10,000원짜리 먹었는데 100만원 날려갖고 100만원짜리 점심 먹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도시락 폭탄 많이 떨어져요. 흔든다, 나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흔든다, 들어온다, 아니면 누구야? 버틴다. 안 팔고 버티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게 아니라 더 들어와요. 더 들어오니까 나간 사람도 또 들어와요. 다시 또 해보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유튜브에서 맨날 이런 걸 가르쳐요. 근데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진짜.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저도 이걸 다 옛날에 해봤다고. 그 사람들이 그 유튜버들이 뭘 가르치는지 안다니까요. 전 남의 방송 안 들어요. 회원들이 종목 들고 들어오면 봐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보면 알아요. 이분들 이거 왜 샀는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소리를 들으면 되게 점잖으신 분들, 이런 거를 매매할 분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성향이 아닌데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선생님 원래 이런 분 아니죠? 그럼 그분이 막 웃어요. 예,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힘들었다고 막. 어떤 사모님들 막 울어요. 힘들었다고. 잘못 배우신 거예요. 왜 이런 기법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났을까요? 네. 가상화폐. 가상화폐는 가치 투자도 아니고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차트잖아요. 그런 데서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못 배우신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잘 안 가요.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타기 하지 마시라고. 불타기.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 불타기예요. 급등한 종목이 또 갈까봐 거기서 비중을 확 실어버리는 거. 팔아야 되는데 안 파는 거, 그 다음에 팔았다 다시 사는 거,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잠깐 해보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타기인 거예요. 그래서 불타기라는 종목이 박살나는 거예요. 왜 박살나냐면 세력들이 이제 이 기법을 안 써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역으로 거꾸로 이용하겠죠. 역으로. 여기서 팔고 나가는 거예요. 물량 다 넘겨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팔았더니 끌려내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추천받았던 종목들 차트 다 이러지 않았어요? 맞으면 자 9번 찍어주세요. 맞죠? 가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거의 다 이랬을 거라니까요. 시간대도 비슷하고 그죠? 네, 물렸던 것도 다 잘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우세요? 네. 유튜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샀다가 물린 것도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낙폭과대는 뭘까요? 차트를 뒤집으면 되잖아요. 급락했어요. 급락하고 나서 또 흔들어요. 왜 흔들까요? 똑같아요. 원리는 흔든다. 그러면 개인들이 무서워서 추가 손실 날까봐 나간다. 그쵸? 네. 그러면 뭐예요? 네, 반등 나온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옛날 기법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 옛날 기법이 이제 유출이 됐어요. 이게 10년 전 기법이에요. 이게 유출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여기서 사면 된다. 사면 반등 나오니까 우리 들어가 단타 치자. 신용 미수막 몰빵 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법이 이게 바뀐 거죠. 어떻게 해요? 흔든다, 나간다가 아니라 더 들어온다. 개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반등이 아니라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차트가 뭐예요? 토탈 소프트.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만 좀 사야 되는데 계속 들어오니까 그 신용 얘기 들었잖아요. 신용이 이제 들어오다가 이제 멈추니까 양봉 하나 나오잖아요. 이제 더 이상 신용이 안 늘어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 신용이 들어오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덕성도 마찬가지고요. 멈춰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여기서 올라올 수도 있었고요. 여기서 올라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꾸 떨어져요. 왜요? 흔들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그리고 더 들어오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옛날 기법이 안 맞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매매하시는 거예요. 계속 주린이 분들이. 근데 이제 이 기법은 주린이뿐만 아니라 주식 5년 10년 하신 분들도 옛날 거 그대로 쓰는 분들 많아요. 옛날 게 안 맞는다고. 그냥 요즘에 보면 어떠세요? 차트에 있는 각종 지지선, 보조지표가 다 깨면서 하락하죠? 왜 그러겠어요? 세력이 그거를 역으로 이용한다니까. 왜 역으로 이용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쓰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쓰던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걸 다 해봤기 때문에 잘 안다고.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했던 사람, 뭐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 머릿속을 아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상대방이 지금 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특히 파세코가 있어요. 파세코 얘기 드릴까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 그랬어요. 여기에서 파세코는 대장이 아니다. 신일전자가 대장이다. 그리고 신일전자는 상한가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뚫었지만 파세코는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파세콘 앞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급등을 했었는데 여기라든가 여기에서 파세코를 산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서 안 팔 거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손실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본전만 오면 팔려고 했겠지만 거래가 증가하면서 무더위 폭염이 심각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을 거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몇 달 동안 끌려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마음속에서 미련이 나오죠. 그놈의 미련.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미련. 여태까지 고생한 게 그전에는 이제 본전만 오면 좋겠다고 막 그랬는데 딱 본전에 수익 오니까 많이 바뀐 거예요. 못 팔아. 못 팔아로 바뀐 거예요. 못 팔아.
이걸 내가 어떻게 팔아? 보니까 막 뉴스는 대단하고요. 막 거래 엄청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것을 못 팔아. 근데 이걸 어떻게 팔겠어요? 못 팔아. 이제 바뀐 거예요. 이 얘기가 회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왜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매물대 분석해 드린 거예요. 매물대가 엄청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원래 갖고 있던 사람들도 나가고 이제 정고점까지 왔으니까 대량거래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들이 무서워서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또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죠. 들고 있던 분들은 안 팔죠. 여기 산 사람도 안 팔죠. 다 홀딩이에요. 안 판대요.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살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있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이제 이해가 가세요? 왜 이러는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일전자는 이름이 좀 촌스럽지 않느냐. 주린이분들은 아무래도 주린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 거의 다 그래요. 좀 이름이 조금 좀 이렇게 화려한 걸 좋아해요. 신일전자하고 파세코를 고르라고 하면 뭐 고르겠어요? 이거 고르는 거죠. 왠지. 네? 신일전자는 선풍기,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 신일전자는 이제 뭐 3만 원,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죠? 네, 선풍기. 파세코는 네? 창문형 에어컨. 맞잖아요, 그죠? 레벨이죠. 네, 레벨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아, 이거 많이 가겠다. 모든 개인들이 모두는 아니고 많은 개인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한번 해보겠다고.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올라가겠어요? 근데 또 이게 떨어지니까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리고 또 눌림목이라고 처음에 생각했겠죠. 눌림목 반등을 노리고 뭐예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신용서 가면서. 그러니 종목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블랙아웃, 폭염 관련주 중에 다른 것들이 신용이 막 줄어들거든요. 근데 얘는 거꾸로 늘어나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한테 다 얘기를 드렸어요. 개인들이 많이 살 거라고. 난 이거 안 좋게 본다 그랬어요. 대부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단기매매 준이 특강으로 단기매매 개인들이 많이 쓰는 단기매매 기법을 얘기해 드렸는데 중간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 단기매매 기법 아무리 그 화려한 이름을 갖다 붙여도 셋 중 하나예요. 추격매수, 눌림목, 낙폭가대. 그나마 눌림목이 제일 난데 맨날 가짜 눌림목을 사시니까 고생들 하신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안 가느냐. 추격매수는 불타기죠. 낙폭가대는 물타기. 그죠? 아니면 반등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겠죠. 공통된 게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격매수 하시는 분들은 급등한 주식에 들어오는 거죠. 흔들 때. 그 다음에 이제 싸게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물타기, 낙폭과대, 그죠? 네, 요거 하나. 자, 흔들어요. 흔드는 이유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이 나가야 되는데 흔든다가 뭐죠? 흔든다, 나간다. 그러면 상승한다, 올라간다인데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둘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아까 도시락 폭탄 얘기는 왜 드렸냐면 직장인분들 단타치지 마시라고. 장중에는 10년 전에도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좋을 때도요. 그때도 그랬어요. 장중에 단타치는 거 아니라고. 흔드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리고 이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유튜브 가서 종목 진단을 맡기시죠? 그럼 그래요. 홀딩하라고. 그러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나가게끔 냅둬야 되는데 또 괜찮대요. 더 사도 괜찮대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나가게끔 냅둬야 되는데 괜찮다. 더 사라.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이 매매 기법이 안 먹히니까 자꾸 분할 매수를 시켜요. 그래서 저희 방에 그 회원 가입하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우, 맨날 그냥 분할 매수 하다가 지긋지긋해갖고 여기 왔더니 편하다고. 저희는 2월달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샀어요. 동시효과 이것도.
시장가로. 지금은 이제 그날 뭐 한두 번 나눠 사라 그래요. 왜냐면 시초가 건들면 안 되니까. 그 정도지. 그냥 제가 그래 대충 사라고. 매수하는 방법 따로 알려드려요. 편하게 해요, 되게 편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막 그 급등주 이제 그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무료 추천 받으면 그런다면서요. 계속해서 오늘은 5%, 그 다음 날은 3%, 비중 뭐 2%, 뭐 10%, 뭐 5%, 뭐 심한 데는 두 달 내내 한 종목만 분할 매수하는 데도 있대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데 계신 분들은 그냥 혼자 하세요. 그냥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주님분들 그냥 혼자 하세요. 그럴 바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분할 매수는 의도가 나쁘잖아요. 손절하기 싫으니까 계속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나쁜 거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고. 왜냐면 나가라고 흔드는데 그걸 계속 사요. 세력이 있는 경우에는 나가라고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세력이 없는 경우에는 뭐예요?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 비중만 잔뜩 실어갖고 나중에 반등 나오면 잘해야 본전? 그렇잖아요. 본전하려고 주식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기 매매 기법이 뭔지 실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결론은 이 기법은 다 옛날 거예요. 네. 옛날 기법 갖고 이제 하니까 세력이 그걸 역으로 쓰고 여러분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고생만 하시는 거예요. 네. 주린이 특강이라고 그랬어요.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면 배울수록 힘만 드시죠. 네. 잘못 배워서 그래요. 다 옛날에 제가 썼던 기법이기 때문에 다 안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세력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손절가, 목표가 다 알고 있어요. 안다니까요, 실제로. 대충 어디서 사고 여기 산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샀고 어디에다 손절가를 걸고 있는지 어디쯤 내려면 추가 매수할지 다 알고 있어요. 왜냐고요? 옛날에 다 썼다가 지금 안 먹혀서 버린 기법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기법을 저도 5년 이상 썼어요. 지금 안 한다니까요. 이유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쓰냐면 제가 세력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괴롭히는 용도로 쓰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회원들한테 기법 강의용으로 써요. 이 옛날 기법인데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 손절가를 건드릴 거다. 여기를 건드릴 테니까 미리 알고 계시라. 실제로 건드립니다. 그 가요. 뭐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여기가 고점이라고 착각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털리지 마셔요. 아까 그 강의가 뭐예요? 범양건형, 주봉, 월봉, 신용 그 차트예요. 아까 보셨죠, 그죠? 네. 기법 강의 이거를 클래스 차이라고 하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네. 옛날에 제가 그런 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그런 거 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속을 거라고 정확하게 왔어요. 종목이 받쳐준 상태에서 개인들이 뭘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회원들이 안 털리고 잘 홀딩했다가 매도세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익을 잘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많이 하는 게 라이브예요. 문자만이 라이브하고 종목이 똑같고 매도선이 똑같이 나오지만 라이브 회원들이 많은 이유가 수익이 많이 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라이브 회원이 문자반보다 회원수가 3배 정도 많고요. 그리고 문자반은 직장인이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라이브는 직장인이 오히려 80%예요. 왜 그러겠어요? 편하니까요. 그 도시락 폭탄에서 이제 해방됐습니다. 도시락 폭탄. 직장인분들 아무튼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네, 투자 금액 뭐 저기 소액이어도 상관없어요. 네, 라이브건 문자건 그죠? 네, 아무튼 주인분들 중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아까 회원님 얘기 아까 다 했고 네,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세요. 아셨죠? 네. 아무튼 잘못된 거 많이 배우지 마세요. 네. 평생 소중하게 열심히 일해서 버신 돈 잘못된 기법이나 잘못된 종목으로 자꾸 그렇게 매매하시다 보면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주말 동안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 투자 전략, 매매 기법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해요. 옛날 방식. 한 종목 있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죠? 한 종목에서 큰 돈을 벌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돼요. 특히 대선주 선거 끝날 때까지 자주 하신다고요? 네, 잘 안 돼요. 그게. 종목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사셔가지고 조금만 더 사면 돼요. 조금 더 분산해서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분산하셔가지고 회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물레방아처럼 계속 회전을 시키면 돼요. 물레방아처럼. 물레방아는 뭐냐면 분산 투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물레방아는 아시죠? 어제 얘기했지만 빨리 돌 수도 있고 천천히 돌 수도 있고 빨리 돌거나 천천히 돌거나,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런데 역회전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게 저희 방 회원들이 수익을 꾸준하게 많이 내시는 이유예요.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이 나요. 평소보다 좀 덜 나겠죠. 시장이 안 좋으면, 수급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좋으면 고속회전합니다. 고속회전. 단톡방도 있죠. 거기는 단기니까, 여긴 문자반이랑 라이브는 스윙이고, 그러면 이제 물레방아가 2개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거죠.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지금 분산과 회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이렇게 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주리님분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세력이 패턴을 바꿨다니까요. 세력이 분산과 회전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혼자서 2-3개 사갖고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세력이 움직이는 패턴도 모르고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잘못된 종목과 잘못된 기법, 그리고 부정적인 시황을 갖고 주식을 하니까 그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를 배우려고 하기보다 힘들면 뭔가를 배워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세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분산해서 계좌가 계속 수익 날 수 있게 회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뭐가 받쳐줘야 돼요? 그렇죠. 종목이 받쳐주는 거예요. 종목. 자, 좀 더 하고 싶은데 이러다 10시 넘어가겠네요. 마무리 이제 얼추 저 드린 것 같은데 오늘 강의 도움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마치도록 하죠. 네. 도움되셨습니까? 준이 특강까지 했는데 네. 아무튼 주말에 편안하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일 그 파세과하고 신일전자 이 얘기 또 저기 영상 올라올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무소TV 유튜브에만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저기 무소TV 있죠? 유튜브에다가 무소TV 진검승부라고 치면 또 나오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구독이랑 알림 좀 눌러놓으세요. 구독이랑 알림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영상이 올라오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가니까 여기에요. 밥TV 쪽은 안 하고 여기 무소TV 쪽에만 올라와요. 네. 여기 보시면 구독이랑 그거 있죠, 그죠? 네. 그럼 올라오면 바로바로 이제 가요. 그 알림이 그렇게 신청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에 편안하게 푹 쉬시고 저는 월요일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아무튼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네. 수익 안 나신다고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푹 쉬세요. 네. 네. 자, 월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